오늘은 컴퓨터 조립을 초보자 입장에서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제가 세세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2400F 보드는 H610M 보드이고요. 파워는 700W, SSD는 1TB 제품이고, SSD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하고 싶고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WD 제품 보내드리고요. 더 안정적이고 이름난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제품 쓰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이게 게이밍 메모리 3200짜리 2개, 8기가 2개, 16기가입니다. CPU 공랭 쿨러는 지우시학에서 나온 JF100RS 크리스탈 제품이고요. 블랙 제품입니다. CPU 장착을 먼저 메인보드에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에서 보드를 꺼내시고요. 이렇게 보드 비닐을 까시고 보드를 넣습니다. 보드가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서 앞으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여기까지 가만히 놔두고 얘를 올려주시고요. 자, CPU는 벌크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품 박스에 있지 않고 벌크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엔 벌크도 판매처에서 3년 동안 AS를 해주기 때문에 벌크 제품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12400F가 가격이 착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CPU에 보시면 CPU 홈이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습니다. 메인보드 쪽에도 자세히 보시면 홈이 짧은 쪽, 저쪽이 길죠. 그렇게 해서 짧은 쪽, 긴 쪽을 잘 홈을 보시고 조심스럽게 내려주시고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덮어주시고, 자, 이쪽 끝을 밀면서 이게 튀어나오죠. 앞으로 쭉 잡아 당기시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CPU 장착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서멀 그리스라는 거를 이제 발라줘야 쿨러의 열이 전달이 돼서 CPU의 열이 내려가는 거죠. CPU 쿨러도 종류가 많은데 아무 제품이나 보시고 뭐 2, 3만 원대 제품을 쓰시면 12400F는 자, CPU 쿨러 파츠를 보면은 AMD용 파츠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안 쓰겠죠. AMD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인텔용 브라켓, 그다음에 인텔용 파츠, 인텔용 파츠고요. 서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멀 그리스가 있다면 열 전도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X자 방향으로 발라줄 겁니다. 이 제품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손으로 여기서부터 쭉쭉 짜주세요. X자 방향으로 천천히 쭉 짜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끝까지 짜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X자가 자신이 없으시면은 짝 핀 다음에 펴 발라야 되고요. 그것도 자신이 없으시면은 가운데 콩알만하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쫙 짜주시면은 콩알처럼 되거든요. 이제 쿨러가
장력 때문에 이렇게 쭉 눌러주면 이렇게 고르게 쫙 퍼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X자로 해주시고 쿨러의 밑단 이거 꼭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를 안 하시면은 발열이 엄청 심해지면서 컴퓨터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100도 이상 쓰셔야 되고요. CPU에 데미지가 심하게 가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브라켓, 후면 브라켓 보시면은 요 뾰족한 부분 17XX까지 내려오게끔 해주시면 되고, 17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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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 구조가 안 맞으면,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장착될 때까지 사이즈를 맞춰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딱 맞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잡고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이제 4개가 브라켓, 플라스틱 브라켓 4개를 올려주시고요. 보면은 이게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죠. 좁은 데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좁은 데로. 자, 이렇게 4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쇠 부분을 올려주시고요. 설명서에는 이 쇠 부분의 안쪽을 조여주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손으로 살짝 돌려주시고 나중에 드라이버로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시고 일단 구멍에 맞춰서 넣으시고 손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로 메모리 쪽 방향, 메모리 슬롯이거든요. 이쪽이. 해서 조여주세요. 조여주실 때 있는 힘껏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안 돌아간다 할 정도만 조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돌리다 보면 더 이상 안 돌아가는구나 이 느낌이 올 겁니다. 여기도 저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끝까지. 그렇다고 너무 살살 조이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안 감길 정도. 이건 해봐야지 알 수 있어가지고 느낌이 올 정도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방향을 잘 보시고 맞물려 주시고 드라이버로 감아 주시면 되거든요. 이 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아 가지고 드라이버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펜이 120mm짜리 펜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펜을 걸쇠를 열어 가지고 펜을 분리시켜서 해야 됩니다. 이 펜 사이즈 자체가 좀 작아서요, 펜을 굳이 안 떼도 됩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돌려주시고요. 이쪽하고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사도 끝까지 세게 돌리다 보면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돌려주세요. 반대편도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쿨러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CPU 펜을 이제 장착할 텐데요. 이 펜 같은 경우는 오토 RGB여서 핀 4개짜리 PWM만 꽂아주면 불빛이 나오고요. ARGB 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5V RGB 헤더에다 꽂아야 됩니다. 메인보드가 RGB 5V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형 메인보드들은 5V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RGB 펜을 구매하셔야 불빛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PU 펜이라고 되어 있죠. CPU 펜 쪽에 요 홈이 보이시죠? 홈이 튀어나온 곳, 여기도 튀어나왔죠? 잘 보시고 천천히 방향을 보시고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은 적당히 묶어서 밑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분 기준으로 해서 선정리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선정리는 성능에는 문제 없고 보기 좋냐 싫냐 요런 차이거든요. 정갈하게만 하시면 되고, 케이블 타일을 많이 쓰시면은 선정리가 좀 깨끗하게 되죠. 선이 이렇게 긴데 이렇게 겹겹이 포개해 주세요. 포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딱 놓으면 되거든요. 그 차이점을 보시고 선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묶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자, 여기도 선이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을 묶어주시고 잘라주시고, 밑으로 펜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펜 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메모리 장착을 해볼 건데요. 메모리는 이제 두 슬롯을 장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고요. 이 걸쇠가 양옆으로 젖혀지는 모델입니다. 이 메인보드는 간혹 한쪽만 이렇게 되는 모델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평 있게 넣은 다음에 양쪽을 싹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양쪽 걸쇠가 있기 때문에 벌려주시고, 보시면은 홈이 있죠. 홈. 이 메모리도 여기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짧아요, 한쪽은 길고. 이 메모리도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그리고 보통 스티커 모양이 저쪽 쿨러 쪽으로 가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홈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넣으면 홈이 맞아 떨어지죠. 이 금속 부분이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세게 눌러줘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해보죠. 반대로 했을 때 쇽 넣으면 홈이 저렇게 안 맞으면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죠? 한쪽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여기를 세게 누르면 메인보드가 파손이 되거나 메모리가 파손이 되겠죠. 자, 다시 이 메모리를 빼서 스티커 모양이 쿨러 쪽으로 가고 살짝 올려놨을 때 여기 홈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이제 맞는 것 같죠? 이 금속 부분이 안 보여야 되니까 양쪽을 엄지로 세게 조여주셔야 됩니다. 엄지로 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따닥이나 딱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쪽은 딱 소리가 안 났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벌리시면 메모리가 튀어나오고, 자, 방향 그대로 눌러주시고 엄지로, 자, 이쪽은 소리가 안 났죠. 그렇지만 잘 들어갔어요. 금속 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강제로 손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U 쿨러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봤습니다. 케이스에 안착하기 전에 누드 테스트를 해서 파워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화면도 잘 출력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케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파워 핀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24핀인데 이 부분에 걸쇠가 있죠. 이렇게 메인보드에도 보시면 이렇게 걸 수 있게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이 없고 이 부분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걸쇠를 이쪽 부분에 맞춰 가지고 좀 세게 넣어야 됩니다. 그냥 살살 넣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세게 넣어서 딱 여기에 틈이 없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PU 8핀을 넣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CPU라고 써있는 부분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PCI라고 써있는 부분은 그래픽카드입니다. PCIe는 그래픽카드, CPU는 CPU라고 써있죠. 근데 간혹 파워마다 틀리긴 한데 CPU라고 써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PCI라고 표시 안 돼 있는 파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은 PCIe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쭉 빼면 가닥이 이렇게 나오죠. 두 가닥이. 자, 8핀에 꽂혀질까요? 안 꽂혀지죠. 근데 이 PCIe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저 8핀에 꽂혀집니다. 그래서 8핀에 꽂혀지면 전원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해도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8핀이 정확히 CPU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두 개, 8핀짜리 두 개를 한쪽을 빼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CPU라고 써있지 않다고 치면 빼봐요. 그러면 4핀 4핀 이렇게 돼 있죠. 4핀 4핀 돼 있는 게 CPU 쪽입니다. 그리고 6핀 2핀 이렇게 돼 있는 게 PCI 쪽이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 가지고 조립하고 나서 화면이 안 나오고 전원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분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똑같이 걸쇠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메인보드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손으로 만졌을 때 튀어나온 부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튀어나왔죠. 그래서 방향 맞춰 가지고 살짝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를 본 김에 추가 설명드릴 거는 요게 SATA 전원선입니다. SSD 보면은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HDD 구형 하드에도 이런 SATA 전원선을 꽂게 돼 있습니다. 모양을 기역자 모양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몰렉스 팬 연결하는
4핀짜리 전원선인데요. 파워에 케이스 쿨러 뭐 6개짜리, 뭐 4개짜리 이런 몰렉스 팬에 연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 이제 사용할 때 주의점은 이 방향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꽂아야지 잘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막 움직이죠. 4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꽂을 때 그냥 한 방에 꽂으면 안 되고 살살살살살살 해서 이렇게 넣어야지 잘 꽂혀집니다. 파워는 아까 말했던 CPU 케이블, PCI 케이블, 그 다음에 몰렉스 케이블, SATA 케이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요즘 고가형 파워에는 12V HPWR 케이블을 써야 되죠. 근데 이 700W 짜리에는 그 케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이 똑같은 700W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정확히 아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파워 그래픽 카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8핀짜리 전원 커넥터가 있어요. PCIe 쓰면 되고, 이렇게 2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2개 합쳐가지고 잘 해서 꽂아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합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2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그리고 아까 CPU 8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홈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겹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픽 카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걸쇠가 이렇게 있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짤깍. 지금 이 그래픽 카드는 RX 580인데요. 이 모델이 이제 신제품이 나와요. 이게 10만원대 초반인데 성능이 1060 3기가 정도 급이 됩니다. 옛날에 나왔던 RX 570 정도의 수준이긴 한데 피파, 서드, 뭐 롤, 오버워치 2 사용이 가능하시고 배틀그라운드도 매우 낮음으로 했을 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이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이 제품으로 당분간 게임을 좀 플레이 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4060이나 4060 Ti로 업그레이드도 700W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스템에는 지포스 RTX 4060 제품이 들어갑니다. 조텍 제품이고요. 아직 조텍 제품이 안 와서 일단 RX 580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걸쇠가 있죠.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걸 내려주시고,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짧은 홈, 긴 홈. 마찬가지로 짧은 홈, 긴 홈. 이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홈에 잘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CIe 파워 꽂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누드 테스트를 할 건데 지금 그래픽 카드 가이드가 없어서 뒤에 이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PCIe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면 파워 케이블이 이렇게 지지를 해줘요. 대충 요 정도는 뭐 테스트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요 정도 흔들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작을 했을 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그래픽 모니터 케이블도 미리 연결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오프로 먼저 해 놓으세요. 0으로 해 놓으면 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꽂아 주시고 온으로 해 주시고 일자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 지금 케이스 선이 없기 때문에
전원을 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W,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헷갈리실 수 있는데 HD라고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하드가 움직이는 그 빨간색 케이스에서 빨간색 깜빡깜빡 하는 게 이 케이블을 이제 케이스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PLED라는 거는 전원을 눌렀을 때 파란불이 계속 켜 있죠. 녹색이나 그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케이스에. 그 다음에 RD라고 돼 있죠. 이거는 리셋 스위치, 컴퓨터를 강제로 재부팅 시키는 거죠. 그 다음 PW가 파워, 전원을 원시키는 겁니다. 하드 LED, 파워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켜주셔야지 불빛이 나오고, 지켜주지 않으면 불빛이 안 나옵니다. 그 문제만 있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리셋 PW 파워 스위치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꽂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케이블이 없잖아요. 케이스에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버로 파워, 이 두 쪽, 이 파워라는 하나 둘 1, 2, 3, 4번 3, 4번이 PW거든요.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3, 4번을 갖다 대주면은 전원이 들어옵니다. 해볼게요. 자, 전원이 들어왔죠. 자,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A데이터 8기가 2개, 12400F 16기가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CPU 온도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20도, 상당히 착하게 온도가 나오고 있고요. CPU 팬 RPM은 915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루드 테스트는 끝났고, 메모리 LED 잘 나오죠. 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조립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래서 전원을 끄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파워 쪽 3, 4번 안쪽에 3, 4번 이곳을 대고만 있으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이 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을 켜고 끄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케이스 조립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SD를 달아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픽 카드를 빼기가 힘들겠죠. 지금 보면은 그래픽 카드를 바로 빼면은 저 걸쇠 때문에, 이 걸쇠 때문에 안 빠져요. 근데 고급형 메인보드는 저 걸쇠를 버튼으로 누르면은 저 걸쇠가 빠지면서 그래픽 카드가 잘 빠지게끔 해놨는데, 저가형 보드들은 걸쇠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저렇게 조금밖에 안 튀어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케이스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픽 카드 빼기가 더 어렵죠. 자, 그래픽 카드 빼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제 영상에 또 찍어 놓은 게 있었지만, 그래픽 카드 빼기 전에 파워를 오프 시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자, 파워 케이블도 그래픽 카드에서 뺍니다. 이렇게 딱 눌러주면 걸쇠가 뒤로 젖혀지니까 눌러주고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 케이블도 빼주시고요. 모니터 케이블 빼주시고, 자, 이런 나무젓가락 같은 게 집에 있을 거예요. 넓은 쪽 나무젓가락 2개 붙어 있으면 이렇게 넓죠. 이 부분을 그래픽 카드 잘 보시면은 걸쇠가 보여요. 걸쇠를
살짝 눌러주시면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잘 안 빠지실 텐데 걸쇠 올리는 걸쇠가 이렇게 그래픽이 장착될 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젓가락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그래픽이 빠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막상 해보시면 힘들 텐데 한번 해보시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SSD 달아 볼게요. SSD 박스에서 꺼내고요. 정품 스티커 붙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품 스티커. 이제 AS 할 때 필요하죠. 자, SS 뒷면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였고요. SSD를 그냥 장착해도 되지만 SSD도 발열이 있기 때문에 SSD 방열판을 달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SSD 방열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좀 더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게 있고 저렴한 게 있고, 요거는 좀 저렴한 측에 속합니다. 요거는 한 3,000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써멀 패드 열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SSD의 칩에 있는 열을 통해서 식혀주는 겁니다. 자, 방열판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필수라기보다는 좀 더 쾌적하게 컴퓨터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 SSD 발열을 조금 더 줄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필수로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깜빡 잊고 구매를 못했다, 그냥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패드가 있고요. 앞뒤로 다 비닐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를 해 주시고, 일단 앞에만 제거를 할게요. 지금 잘 안 벗겨져서. 자, 앞에만 제거를 하고 SSD의 칩셋 부분에 또 금속을 가리면 안 됩니다. 금속 이쪽 부분을 가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다 가려졌죠, 칩셋이. 네. 그래서 비닐을 붙인 상태에서 비닐을 반대쪽을 떼야 되죠.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갖다 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열만 더 나겠죠. 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부분 말고, 홈이 있는 부분 말고 반대쪽 평평한 곳을 정확하게 사이즈에 맞게끔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고무 백킹 앞뒤로 하나씩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보드들은 나사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거든요. 아닌 것도 있고요. 자, 나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홈 보시면 다 똑같아요. 메모리도 똑같고 그래픽카드도 똑같고,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죠. 저쪽 끝에 보시면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죠. 홈이 또 있고, 그 홈에 잘 맞춰서 끝까지 대각선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집어넣고 내려주시면 되고요. 요 뾰족한 걸로, 뾰족한 부분 주사기 같은 모양 들어가지고 구멍에 맞춰가지고 끝까지
세게 눌러주시면 장착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SD 장착이 끝났고, 아까 그래픽도 케이스에 넣어서 선정리하는 거 또 마무리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해볼 건데,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멜로디라는 쿨맥스 멜로디라는 케이스고 어항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에요. XL 버전이에요. 더 작은 버전도 있습니다. 측면에 리버스 역방향 펜 2개, 정방향 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 조립해 볼 건데, 뭐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든지 조립은 거의 비슷해요. 자, 요게 이제 스탠드 오프라는 메인보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판에 닿지 않기 위해서 이 스탠드 오프를 해야 메인보드와 철판과 간격이 좀 사이가 뜨면서 예를 들어 쇼트가 안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보드 고장 안 나게끔 해주는 거죠. 메인보드 이제 스탠드 오프, 이거는 메인보드의 구멍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가 케이스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스탠드 오프 나사가. 그래서 이 구멍 사이즈랑 이 구멍 사이즈 간격을 잘 보시고, 이쪽이 좁은 간격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좁은 간격, 이게 넓은 간격. 그래서 저 보드는 좁은 간격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하나 채워 주셔야 됩니다. 스탠드 오프를.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더 하고, 이쪽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탠드 오프는 이제 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손으로 하긴 힘들어서 이 육각 나사, 육각 드라이버 스탠드 오프 전용이죠. 그래서 여기다 꽂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이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리퍼로 돌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퍼가 없으면은 손으로 하기에는 좀 뻑뻑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해도 될 정도로 잘 들어가네요. 자, 리퍼를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육각 드라이버는 넣어주시고 조여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케이스 후면에 이제 저가형 케이스들은 이게 다 붙어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개를 떼내야 돼요. 미리. 안 그러면은 이제 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픽 카드가 이제 여기 장착이 됐을 때 이 후면에 있는 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떼내야 되는데, 이걸 떼내는 과정 중에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뺄 때 이런 콘덴서라든지 칩 이런 것들에 간섭이 생겨서 떼지지도 않고, 떼는 과정 중에 메인보드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2개 방향을 보시고, 그래픽 카드가 장착될 방향을 미리 메인보드를 얹혀 가지고 방향을 보시고 이렇게 2개를 떼내요. 만약에 잘못 떼냈다, 이것까지 떼냈다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화면이 보기 싫으면 케이스에 이렇게 여분으로 한두 개 정도 따라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막아 주시면 돼요. 막아서 드라이버로 조여 주시면은 깔끔하게 또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케이스에 보면 뒤쪽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꽂기 전에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 부분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메인보드를 이제 올릴 건데, 이렇게 세워서 올리는 거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눕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눕혀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보드 뒷면에 IO 실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케이스 뒷면에 이거를 보드 IO 실드를 장착해야 돼요. 이걸 IO 실드라고 합니다. 비닐을 찍고 보시면은 보드에 따라서 이쪽 뒷면이
이렇게 구부려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장착하면 되고, 보시면 이쪽이 스피커 쪽이거든요. 스피커 이쪽이 밑으로 오게끔, 나를 바라보게끔 하면 되고, 케이스도 하단이 나를 바라보게끔 하시면 되고, 요거를 뒷면에다가, 여기 되게 설치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이쪽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쪽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손 조심하시고 장갑을 꼭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따다닥 넣으시면 되는데,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지금 걸려요. 저렇게 후면으로 보면 선이 저렇게 걸려 있죠. 선이 이렇게 선이 걸려 가지고 잘못하면 선이 씹힐 수도 있고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안 걸리게끔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쪽부터 강하게 집어넣으시고, 다른 한쪽도 강하게 집어넣으시고. 잘 안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잘 안 들어가서 삐져나오는데, 좌우로 잘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장갑을 안 끼면 선이 좀 상할 수 있어요. 요령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메인보드를 잘 얹힐 건데요. 스탠드오프, 아까 방향 보셨죠? 스탠드오프 방향 구멍 후면을 이렇게 잘 보시고 요령껏 딱 사이즈에 맞춰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맞아서 이 구멍하고 지금 간격이 안 맞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멍이 안 맞죠. 여기도 안 맞고, 나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튀어나왔잖아요. 아이오 실드라는 거 튀어나왔는데, 그 아이오 실드를 끝까지 잘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집어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멍이 잘 맞았어요. 아이오 실드도 튀어나오지 않고 구멍이 6개가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나사를 조여보면 알겠죠. 자,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나사를 확인해 볼게요. 자, 나사 종류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주선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메인보드 나사, SSD 나사고요. 자,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한 게 HDD 나사입니다. 하드 나사. 그리고 이렇게 큰 게 파워 나사. 우주선 모양이긴 해도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커요. 이 3개만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 하드 나사를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두꺼워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중에 강제로 넣으면은 메인보드 분리할 일이 생기면은 분리도 안 됩니다. 나사가. 자, 메인보드 나사 UFO 모양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고 날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게 SSD 메인보드 2개를 쓸 수 있는 나사입니다. 메인보드 나사 장착 요령은 살짝 갖다 대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딱 하고 소리가 나요.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런 다음에
정방향으로 돌려서 잘 돌아가는지 힘주지 마시고 살살살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은 그냥 최대한 살살 돌려주세요. 살살살 있는 힘껏 돌리지 마시고요. 있는 힘껏 돌렸을 때 잘못하면은 나사가 원활하게 안 박혀가지고 스탠드오프까지 빠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메인보드 조립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이 드라이버나 또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걸로 파손을 일으키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6개가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조립은 이제 케이스의 조립은 이제 끝났고 이제 선들만 제대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파워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파워는 밑에 방향이 팬 방향이 돼야 되고요. 왜냐면은 밑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배출을 이쪽으로 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팬 방향이 밑으로 가게끔. 팬 방향 밑으로. 그리고 미리 파워는 조립 나사를 조여 주셔야 돼요. 파워를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선정리 하기 전에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합니다. 자, 나사 구멍 4군데 잘 보시고 꽉 조이지 마시고 처음에는 살짝만. 자, 파워 나사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큰 거, 제일 큰 거. 미리 한쪽을 다 꽉 조여주시면 나머지 3개 구멍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씩만 움직일 수 있게끔만 조여주시면 돼요. 4개를 다 한꺼번에 빡세게 조이지 마시고 설설설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강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빵끈은 최대한 손으로. 니퍼, 손톱깎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다른 선도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선정리가 남았는데 선정리하고 메인보드 장착하고 뭐 하는 거. 선정리는 깔끔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막 엄청 정교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능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업체들은 이제 정성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성 있게 하긴 합니다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직접 조립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이 잘 닫히고. 요 테이프는 여기 보시면 LED 스위치가 빠지려고 그래서
고정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정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케이스는 이제 이런 USB 케이블들이 하단에 전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밑으로 빠져 있어 가지고 선정리가 좀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쪽으로는 선들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요 선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몰렉스 팬들은 이렇게 빼놓고 세 가지 타입. 일단 밑으로 다 빼야 될 것 같네요. 밑으로 보시면은 HD 오디오 대부분이 저쪽 끝에 후면 쪽에 HD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케이스마다. 그래서 H 오디오 쪽 빼주고 이게 H 오디오 쪽 빼주고요. 그 다음에 USB는 왼쪽에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로 왔을 때 이 하얀색이 HUD 오디오입니다. 하얀색 보면은 F 오디오라고 되어 있죠. F AUDIO 하얀색. 프론트 오디오라는 뜻이죠. 앞쪽에 있다. HD 오디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홈이 막혀 있죠. 여기 홈이 하나 없고요. 핀이 하나 없고, 여기 보시면 핀이 하나 없고 홈이 막혀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춰서 꽉 꽂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USB. 자, 프론트 USB 여기 돼 있죠. USB 포트도 한쪽이 막혀 있어요. 그쵸? 한쪽이 막혀 있죠. 그래서 USB 포트 막혀 있는 쪽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파워 쪽, 이 케이스는 두 개만 연결하면 되니까 쉽겠네요. 자, 보시면은 파워 LED 플러스, 파워 LED 마이너스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잘 보시면은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미리 잡고, 미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플러스는 왼쪽에 있어요. 대부분 플러스는 왼쪽에 있어요. 이쪽은 이제 하드 LED죠. 그래서 이 위에 파워 LED. 지금 하드 LED 케이블이 없어요. 특이하게 하드 LED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파워 쪽에만 이제 불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파워 스위치. 요게 리셋 스위치고, 요게 리셋 스위치고요. 요 위에가 파워 스위치입니다. 여기 그려진 그 글씨들 보면 메인보드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보시면은 이제 PW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리셋 스위치라고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메인보드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파워 스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안 가린다고 그랬죠. 아무거나 방향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USB 3.2 자, USB 파란색 얘도 홈이 있죠. 이렇게 홈이 있고 얘도 볼록 튀어나와 거기 방향 맞춰서 잘 꽂아주시면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드 앞쪽 라인들 대부분 다 연결이 됐고요. 이제 파워 24핀, CPU 8핀 그거 앞쪽에서 제가 누드 테스트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것만 잘 확인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파워 선이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파워가 CPU 선은 저기로 나와야 되겠고 일단은 뒤에 돌려서 파워선 정리하기 전에 다른 선들부터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묶어가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 여기도 하나 묶어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뭐 연구를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향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이것도 이렇게 같이 해도 되겠네요. 지금 케이블 타이가 색깔이 없어 가지고 하얀색으로 하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색깔도 안 맞췄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색깔이 중요하진 않죠. 검은색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이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선 정리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케이블 타이가 작은 건 또 이게 안 되니까 좀 큰 거, 큰 사이즈 케이블 타이블로 좀 묶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일단은 파워 쪽 케이블은 하기 전에 기본적인 케이블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또 꽉 조이면은 선이 또 문제될 것 같아서 좀 느슨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엄청 깔끔하게 하려면은 뭐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파워 24핀 여기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PU 쪽 자, 꼭 명심할 거 CPU 분리되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4개 위쪽으로 넣어주시고 얘는 이렇게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몰렉스 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 살살살 잘 넣어야 돼요. 방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건 또 잘 들어가네요. 다행히. 자,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또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8핀이 들어가야죠. 그래픽 카드도 밑으로 집어 넣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선들은 정리해서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하드를 나중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만 밑으로 하나 더 빼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필요 없는 선들은 모아서 케이블 타이로 한 번만 묶어주세요. 그리고 묶고 잘라주시고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8핀이 하나 여유가 남았는데 안 쓰니까 나중에 쓸 때 빼서 나중에 쓸 때 빼면 되죠.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살렁 잘라서 또 밑으로 넣어주시고, 자, SATA 나중에 하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파워 이제 연결할게요. 꾹 눌러주시고 CPU 걸쇠 방향 잘 보시고, 여기 튀어나온 거 잘 보시고, 걸쇠 방향 잘 보시고, 이걸로 연결해도 되고요, 이거를 연결해도 됩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좀 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뒤로 보내고 이걸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은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요 정도에서 되겠죠. 그래픽카드 요 정도 선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쓰셔도 되고 요 뒤에 있는 거 쓰셔도 되는데 선 정리를 위해서 이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묶어 주시고 끝에다가도 하나 묶어 주시고요, 잘라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SATA 하드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기 SATA 케이블 연결해서 뒤쪽으로 보내서 쓰시면 되고, 파워 케이블 쿨러 안 가리게 뒤로 빼주시고, 얘 뒤로 빼주시고,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도 약간 선으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검은색이 몇 개 없는데, 앞쪽은 그래도 하얀색으로 하면 배기 싫으니까. 자,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면은 좀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안 묶고 얘만 묶겠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다른 건 다 됐기 때문에 다 잘라내고요. 자, CPU 선 자, 여기 틈새에 아까 틈새 쿨러 선으로 다 해버렸는데, 쿨러 선에 같이 묶어 버리겠습니다. 쿨러 선에 뒤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묶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세팅은 거의 다 된 거기 때문에 이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웬만한 조립은 다 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간섭이 있네. 와우. 3.0을 빼야 되겠네요. 지금 빼서 일단 빼고요. 뒤쪽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래픽카드 간섭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3.0이 조금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생뚱맞긴 한데. 자, 여기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그래픽카드는 눕혀서 하는 게 가장 좋고, 세워서 한다면은 저 홈을 잘 보시고 제대로 꽉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래픽 조이는 나사, 파워 나사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나사. 자,
자, 저는 이제 이거를 4060으로 이제 바꿀 건데 일단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도 누를 수 있는 거 있고 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넣어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유리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리가 됐다면 뚜껑이 잘 닫히는지 봐야 되겠죠. 부드럽게 잘 닫히네요. 뒤에 선정리 공간이 많아 가지고 조금 두껍게 된 것 같았는데 잘 들어가네요. 선정리의 주 목적은 이렇게 측면 팬이 잘 닫히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깔끔하게 하는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유지보수 할 때 선정리가 또 잘못되어 있으면은 엄청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유지보수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개인 사용자라면은 직접 하신 거라면은 선정리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됐네요. 한번 켜볼게요. 자, 전원 버튼 이쪽에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아주 잘 들어옵니다. 자, LED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LED 버튼을 눌렀을 때 케이스 펜만 불빛이 나갑니다. 뭐 3초 정도 누르고 이런 것도 없네요. 그냥 딸깍 딸깍 하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요. 자, 어항 케이스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자, 이 스펙으로 구성해서 조립한다 그러면은 영상 보고 천천히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케이스가 상당히 이쁘게 잘 빠졌고요. 오늘 영상으로 조립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R 컴퓨터였습니다.